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밤 9시 4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전에 머리 깎고 와가지고 한번 저녁에도 저녁 영상에서도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카메라 이렇게 켜고 나왔고, 강아지 출연도 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강아지도 밑에 같이 걸쳐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달력을 보고 지난 사진첩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8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밖에서 나가 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추워서 나가서 못 놀겠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확 추워졌죠. 며칠 전에 비 오고 나서부터 이제 계절이 좀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아마 주식시장도 이제 계절이 곧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절이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날씨가 변덕스럽다든가 아니면 더위가 추위가 극한까지 치솟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증시도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그죠? 오늘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월요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는 오늘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선물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옵션 쪽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옵션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게 340 풋옵션입니다. 그죠? 여기 보고 계신 게 340 풋옵션인데, 등가 풋옵션인 거예요, 등가. 여기 보시면은, 자, 오늘의 의미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개파락 출발했던 거는, 오히려 하락에 굉장히 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풋옵션을 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풋옵션은 지난 3거래일간 어딘가를 지키고 있었죠. 그죠? 어딘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로서 이거는 사실 상방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자리를 붕괴시키기가 상당히 버거웠던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었단 말입니다. 지지선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오늘 아침에 괜히 개파락 출발하면서 풋옵션이 이렇게 살짝 갭상승했고 이걸 찬스로 삼아서 확 밟아버린 그러니까 이번 갭상승을 찬스로 해서 풋옵션을 밟아 죽여버릴 만한 이 결과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이 갭상승이.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원래 죽으려면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그냥 여기서 정상적으로 확 죽었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죽어서 밀려 내려왔었더라면 이게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많이 못 갔고 풋옵션이 하락을 하더라도 많이 못 갔을 텐데 오히려 오늘 괜히 이유 없이 갭상승 해줘가지고 풋옵션이 그래서 월요일날 더 많이 죽게 생겼고 선물이 월요일날 더 많이 오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꼬이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뜻은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 말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죽였다, 풋옵션을 죽여놨다라는 게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버렸으면은 굳이 오늘 밤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사실 그냥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반드시 선물 지수는 레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풋옵션은 레벨 다운이 되게 돼 있고, 그렇죠?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냥 상승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슈팅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콜옵션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는 이제 콜옵션 쪽을 보면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풋옵션을 보면서 월요일날 방향성은 일단 지수 상방 쪽, 월요일날은 지수가 일단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콜옵션을 보자고요. 풋옵션 차트를 보면서 풋옵션이 무너졌으니까 월요일날 방향은 상승으로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이제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오르긴 오를 건데 콜옵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냐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게 콜옵션 차트인데요. 이게 콜옵션 차트인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을 뽑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선물은 상승하더라도 선물이 상승하면은 여기 솔직히 고점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지난 4거래일 동안 굉장히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강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레벨업을 제법 크게 할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시장의 변동성에서 솔직히 여기 11월 17일 날 만든 역사적인 고점인 42.4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가정을 깔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선물이 만약에 고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여부를 일단 선물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여부를 이제 콜옵션에서도 같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점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은 이미 뭐 저 위에 가 있는데 콜옵션을 이렇게 못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다이버전스,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일단 월요일 날은 미국장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일단 지수는 상승한다라고 방향을 깔아 놓으시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시 진짜 말도 안 되는 콜옵션의 말도 안 되는 대폭등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이 이제 적당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이 좀 덜 오르면서 어떤 다이버전스 같은 이런 어떤 고점의 신호들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오버슈팅이 나오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다이버전스의 모습이 나오나, 그다지 어쨌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 콜옵션 자체가 좀 과도하다, 콜옵션의 시세가 과도하다라는 사실은 바뀌는 게 없고, 이미 뭐 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가 더 간다고 해봐야 어쨌든 슈팅 나올 수 있는 건 슈팅이거든요. 슈팅이 더 쏟아져 봐야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오히려 어떤 상승의 목표치나 일자나 이런 걸 달성해 놓고 나서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치 같은 게 다 충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가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다음번에 떨어질 때 목표치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만큼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더 열리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승을 벗어나서 계속 슈팅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얼마나 슈팅을 줄지, 뭐 그리고 뭐 다이버전스를 줄지, 아니면 진짜 미친 슈팅을 한번 더 보여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월요일 날 그렇지만 슈팅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다음번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더 공고히 하는 요런,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더 키우는 요런 상승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제 판단입니다. 별로 그렇게 어쨌든 여기서는 차라리 쉬어야 돼요. 여기서는 쉬어야 돼. 여기서 쉬는 게 나아요. 여기서는 쉬어야지. 여기서는 차라리 325까지 확 눌렸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상승 보시는 분들께 좋지, 여기서 쉬지도 않고 자꾸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진밖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월요일날 근데 솔직히 슈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런 게 나온다 이럴 가능성은 솔직히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월요일날 이런 것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기존의 저항권 내에서 놀 것이냐는 이제 아침에 갭이 어디서 출발하냐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갭으로 해서 뭐 콜옵션이 이미 뭐 30-40% 이상 막 갭 상승 출발한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 또 구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뭐 갭 상승이 약하거나 오히려 갭 하락 출발하거나 이래버린다면은 그날 장중에 제법 시세를 많이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월요일날 이 뭐 정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월요일날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지수 위쪽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종가까지 계속 오를지 어쩔지는 몰라요. 뭐 장중에 지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월요일날은 한번 올라가는 게 일단 정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올라가는 게 일단은 월요일날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풋옵션이 이미 다 붕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대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풋옵션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격도가 완전히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봉상, 그죠? 예전에 이렇게 다 모여있던 이런 이평선들이 지금 완전 저기 저 위에까지 이렇게 쫙 벌어졌잖아요. 완전 발산이 됐죠. 이평선들이 다 발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된 거를 이런 언더슈팅, 이런 상황을 이평선들을 빨리 컨트롤하는 방법에는 물론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보통 이쯤 되면 이 위쪽으로 한번 꿈틀 했다가 다시 밟아버립니다. 그런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살짝 기대를 하긴 했었어요. 풋옵션이 한번 팍 튀어 올랐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음봉으로 쭉 내려오든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장대 양봉 주면은 반드시 장대 음봉으로 풋옵션이 기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시세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조금 기대를 해봤었는데, 일단 이런 그림이 아니고 그냥 계속 슈팅 쪽으로 지금 일단 지수 방향이 잡히니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튼 방향성은 이미 월요일날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슈팅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고, 이 코스닥 쪽도 보시다시피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이쯤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며칠이나 오르고 며칠이나 빠졌냐,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코스닥이 이번 마디에 이번에 한 26거래일 빠졌어요. 26거래일. 이번에 26거래일 빠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코스닥 선물입니다. 150 선물. 자,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번에 오르면은 한 26거래일 정도 또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일단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 오늘이 19거래일째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더 오를 수 있다 정도를 일단 생각하시는 게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5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정도 열어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작은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번에 한 9거래일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한 6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 현재 6거래일째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몇 거래일 남았다? 이 9, 6, 9겠죠. 다음번에는 또 9가 돼야 마디가 어떤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9거래일 정도 또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3거래일, 그러니까 이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 수요일, 3거래일 지난 게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나 아니면은 늦으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정도까지도 일단 코스닥 시장은 어떤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조금 좀 덜 찬 것 같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목표치는 일단 조금 위에까지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솔직히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목표치는 아무튼 아직 남았다. 그리고 상승 일자도 좀 남았다라는 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인버스 쪽에서도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은 다 붕괴시켰기 때문에, 인버스도 코스닥 인버스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이건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정석적으로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려 놓을게요. 전반적으로 일단 다음 주에 더 한번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는 월화수목금하고 월요일에 상승시켜 놓고 4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이건 가격 조정이 거의 없이 기간 조정만 하고 마쳤는데, 아무튼 이 코스피의 건강 입장에서는 이런 기간 조정이 오히려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눌렸다 줘야 다음번에 이 가격적으로 눌렸다가 가야 다음번에 갈 때도 더 탄력적이고 그럴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월요일날까지 상승한다면 지금 여기 RSI라든가 이런 보조지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일봉상 보시면 73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과열권으로 충분히 와 있고, 이게 며칠 동안 가격이 거의 안 빠지면서 이제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여기서 과열권에서 더 올라봐야 불에 불 붙이는 꼴, 그죠? 불에 이미 불 붙었는데 석유 뿌리는 꼴이라고요. 분명히 내려오기만 한다면은 큰 기회가 열리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기다려 봐야 돼요. 곧버스니 코스닥이니 일단 하방 쪽은 잠시 대피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이 물리신 분들은 지금 좀 튄다고 해서 그렇게 답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환율 쪽도 아무튼 좀 그래서 그런 점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주식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은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원화 앞으로 약세에다가 베팅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그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화 약세에 앞으로 베팅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도 좀 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벌써 지수가 다음 주에도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이렇게 상승 일자가 더 남고 코스피도 더 오르려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럼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도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원화가 다시 뭐 1100원 초반대나 이런 때로 내려온다면은 그러면 좀 한번 여긴 이 저점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1103원을 지킨다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한번 조금씩 매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달러,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이게 종목 코드가 261250, 요거를 한번 조금 해볼까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조금씩 매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요. 이게 어쨌든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원화는 조금 더 강세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뭘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 정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뭐 대략적으로 주봉들이 어떻게 마감됐나를 살펴보자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떤 혼조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강한 상승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주봉상에서 특별히 뭐 체크할 거는 지금 주봉상에서도 하나 둘 셋 지금 봉 3개 아니구나, 봉 2개구나, 봉 2개 연속으로 지금 갭상승 하면서 텀벙 뛰어가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337.23인데 340.3이죠. 그러니까 주봉상에서도 지금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이게 좀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물론 주봉상 아직 이 RSI나 이런 보조지표 같은 게 뭐 70을 찍진 않았지만 이 기세면 다음 주에 70 정도를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지표들은 거의 다 이제 과열로 와 있는 거고, 물론 뭐 정고점은 지금 돌파 한착 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 주봉 한번 보시면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여기가 정고점인데 이거 뭐 다음 주에 한번 버벅이라도 하는 게 더 좋아요. 상승을 하려면은. 사실 이것도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월봉 단위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 한 2년 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 가장 매물대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몇 달을 개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 2주 만에 이거 넘어간다. 아마 다음번에 매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게 맞을 겁니다. 아무튼 주봉상으로도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갭을 텀벙 띄우고 볼린저 밴드 계속 찢으면서 가고 있다. 주봉상으로 봐도 일단 슬슬 이제 과열의 사인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점 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주봉 보나 마나 뭐 그렇죠. 코스닥 시장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이 코스닥 시장인데 아마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라갔고 여기 어딘가 아마 3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상승 목표치 10에서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마 위쪽으로 한 5% 정도 더 남았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고점 정도를 살짝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봉상 여기 어디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저항 이제 여기 어딘가에 3산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정도 뭐 일단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결과적으로 그거죠. 다음 주에 이제 뭐 각종 다이버전스 이런 게 나타나는지 잘 보자라는 거. 다음 주에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도 지금 64,000원을 결과적으로 2거래일 동안 지지한 꼴인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올라갔을 때 안 그래도 이 체력적으로 좀 벅찰 텐데 여기서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부들 다음 주에 잘 보셔야 되겠고, 이거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거죠. 넘는지 못 넘는지 아마 다음 주에 고점 테스트 할 것 같습니다. 정고점 테스트. 여기서 쌍고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이 다이버전스 다음 주에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다음 주에 슈팅을 주는지 이런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이런 얘기 정도 하고 한국장은 이제 그만하고 미국으로 넘어갈게요. 외국장으로. 미국장도 정말 골 때리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일단 안 빠지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어떤 상승에 대한 목표치라든가 이런 건 다 차서
한번 꺾일 자리에서 꺾긴 꺾였는데 문제는 어제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지난 3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S&P가 3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이런 저항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밤에 빨리 자빠져야 되는데 지금 일단 분위기상 그렇게 싹 자빠질까 일단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밤 S&P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저항 3580이라든가 이런 자리 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지지와 저항 자리 잘 확인하시면서 보라 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일단 원래는 여기 3거래일 동안 고점 확인해 놓고 밀렸으면 밀리는 게 정상인데 밀려야 될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밤에도 이렇게 양봉에 거의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안 빠지는 겁니다. 오늘 밤에 미국은 이 어제 나온 이 양봉이 뻥이었냐 진짜였냐를 확인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승 마감한다면 여기 있는 이 지난 3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이 저항이 가짜였을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음봉으로 쭉 뽑아주면서 다시 3530 쪽으로 S&P 내려와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제 양봉이 가짜였구나, 방향은 아래쪽이었구나 라고 확인이 되겠죠. 어쨌든 그 미국장이 조금 하락해서는 한국장에 영향 없어요. 미국장이 뭐 적당히 하락하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월요일날 한국장 방향은 일단 상승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일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나스닥도 같은 거예요. 나스닥도 빠질 거면 오늘 빨리 자빠져야 지난 여기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못 넘었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 보시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일단 또 상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들죠. 아무튼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런 이유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11월 20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미국의 셋째 주 금요일인데요. 셋째 주 금요일 날은 원래 미국의 옵션 만기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만기주에는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안 빠진다기보다는 만기주에는 가던 방향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에 사실 이렇게 3거래일 정도 고점 확인해 놓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안 밀린 게 결과적으로 어떤 그들의 상승 포지션, 그들의 파생 상품에 관련된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 밤에 뭐 갑자기 미국이 어떤 악재를 띄우면서 폭락해 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한국은 또 빠지는 거겠지만은, 아무튼 미국에서 별일 없으면 한국은 월요일날 방향은 상승이다 라고 일단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죠. 달러 인덱스 하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지금 어떤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각종 위험 자산들이 어떤 일단 사이클 상승 일자 같은 건 더 채웠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상승 N자라든가 뭐 여기 있는 기간, 여기 있는 기간, 이렇게 해서 기간들은 일단 다 찼어요. 오늘까지 해서 일단 다 찼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이 그 날짜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사실 하긴 한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워낙 강해서. 아무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상승하는 날이 맞긴 맞는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점은 계속 여기 92.3자리 여기 있는 지지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 결과적으로 오늘 3거래일째 테스트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밤에 여기서 아래꼬리 달고 또 다시 상승 마감 이렇게 해준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습니다. 양봉 달고 올라온다면은 그래도 달러는 3거래일 동안 여기를 이제 지켰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음봉 나와버리고 한다면 아무리 상승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어떤 지지력의 의미는 좀 많이 퇴색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기 있는 이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이 자리들을 지지력을 보이는지 여부, 달러 인덱스 오늘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변동성 지수도 보시다시피 뭐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모양이 변동성이 감소가 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의 어떤 상승 베팅하고 이러기는 애매한 겁니다. 뭐 간단하게 UVXY 보면은 UVXY가 보시다시피 일단은 딱 지켜야 될 자리를 일단 어제 종가상으로는 지켰는데요. 일단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일단 아래꼬리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안 좋긴 합니다. 오늘은 만약에 변동성이 살아나고 싶으면 바로 양봉 달고 올라와야겠죠. 그죠? 오늘 바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아니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음봉이라든가 오늘 뭐 하락 마감한다든가 이런 변동성 살아나는 그림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살아나고 싶으면 반드시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딱 올라와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동성은 죽는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주말들 잘들 보내세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